2025년 가을, 예술의 도시 파리는 유리잔에 남은 샴페인 기포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 대형 공연장의 대기실 공기는 달랐다.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금빛 몰딩과 우아한 아치 장식이 무색하게, 그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 무거웠다. 각국 대표들의 언어가 파도처럼 부딪혀 하얀 포말처럼 흩어지고, 누군가는 전통 악기에 현을 매만지며 마지막 음을 조율했다. 어떤 이는 무대 동선을 머릿속에 완벽히 새기려는 듯 허공을 응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서로의 눈빛만으로 얼음장 같은 신경전을 벌였다. 그 살얼음판 같은 대기실 한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강문경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듯 그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대 감독의 건조한 목소리가 대리석 벽을 타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모두의 심장에 박혔다. 순간 대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감독은 애써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미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선고였다. 이번 축제의 취지에 따라 프랑스 관객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강문경 씨만 단 이틀 뒤 본 공연에서 모든 곡을 프랑스어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다른 모든 나라의 대표들은 자국의 언어로 노래하는데 오직 한국의 강문경에게만 프랑스어라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선언. 그것은 요청의 형식을 빌린 명백한 통보이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차별이었다. 대기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단어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시험이라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비틀며 굴욕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내뱉었다. 취재기자의 펜촉은 이 비정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종이 위를 내달렸다. 이틀. 고작 48시간. 프랑스어는 단순히 단어와 발음을 외운다고 정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비강과 목구멍 뒤쪽에 여린 막이 떨리는 미세한 각도를 찾아야 하고 자음과 자음 사이에 흐르는 찰나의 공백까지도 음악으로 채워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언어 중 하나였다. 실패는 명백했다.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그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문경은 입을 열지 않았다. 분노도, 항의도, 절망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늘색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어폰에서는 프랑스어 가사가 입혀진 멜로디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단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혀끝의 어느 부분과 만나야 하는지 그 미세한 간격을 손바닥에 그리듯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다. 마치 미식가가 와인의 맛을 음미하듯 소리 하나하나의 그림자를 혀 위에서 굴리며 입술과 혀의 모양을 새로 빚어냈다. 그것은 연습이 아니었다. 언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벌이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고독한 사투였다. 리허설 첫날, 객석은 냉기로 가득했다. 팔짱을 낀 심사위원들과 매서운 눈빛의 기자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무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과연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마이크를 쥔 강문경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을 가르고 그의 첫 소절이 공기를 갈랐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군데군데 낯선 언어의 흔적이 서툴게 묻어났다. 그러나 객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의 호흡은 마치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하듯 한없이 고르고 정확했으며 문장을 끊고 맺는 모든 순간에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의 비브라토는 단순한 목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단계 아래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계단과도 같았다. 기술을 넘어선 처절한 감정의 표현. 객석을 지배하던 냉담의 침묵은 어느새 숨죽인 청취의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였다. 가장 뒷자리에서 불시처럼 작은 박수 소리가 피어올랐다. 한 평론가의 메모지에 가능성이 보인다. 아직 위험하지만 지라는 문장이 짧게 속삭이듯 적혔다.
리허설이 끝나고 문틈으로 흘러나온 담당자의 조언은 짧았지만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했다. 강문경은 그 조언 아래 굵은 밑줄을 그었다. 연필심이 종이를 파고들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익숙한 무대인의 호기심과 투지가 불타올랐다. 결전의 날, 파리의 대형 공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각국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고 거대한 샹들리에의 유리 잎사귀들은 조명이 스칠 때마다 도시의 별처럼 반짝였다.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강문경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구름처럼 천장에 걸리고 마침내 무대 중앙으로 강력한 조명 한 줄기가 꽂혔다. 흰 셔츠의 단정한 주름과 검은 재킷의 은단추가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첫 구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공연장은 거대한 돔 전체가 그의 목소리를 타고 부서져 내리는 듯한 전율에 휩싸였다. 프랑스어의 아름다운 모음들이 홀의 공면을 따라 강물처럼 흘렀다. 객석은 기묘할 만큼 조용해졌다. 기침소리 하나, 부스럭거림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낙엽 한 장 떨어지는 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둘째 소절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게 가라앉았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곡선이 샹송의 서정적인 호흡과 완벽하게 만나 문장 속 한숨과 미소가 같은 자리에서 포개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낯선 언어가 익숙한 감정과 결혼하는 순간이었다. 음절 하나하나가 빛의 파편처럼 객석으로 튀었고 화면에 잡힌 한 프랑스 여성 관객은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중앙 좌석부터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동시 통역기에서 이어폰을 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막 없이도 번역 없이도 충분히 이해된다는 무언의 찬사였다. 클라이맥스에서 그는 폭발적으로 휘몰아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노래의 여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여백 속으로 관객들은 각자의 기억을 밀어넣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누군가는 떠나간 이름을, 또 다른 누군가는 차마 하지 못했던 고백과 후회를 떠올렸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강문경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연장을 채운 수천 명의 삶과 뒤섞여 공기분자처럼 홀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마지막 소절이 낮은 마침표를 찍는 순간 공연장은 얼음처럼 굳었다. 그리고 이어진 5초의 정적. 그것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감탄이 숨을 고르고 경이로움이 형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신성한 시간이었다. 첫 박수 소리가 번개처럼 두 손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파도처럼 번진 기립박수는 순식간에 객석 끝까지 다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낙엽처럼 흩뿌려지던 의심의 눈초리들은 부끄러움을 배우고 쓰러졌다. 무대 뒤, 진짜 이야기가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한 프랑스 위원은 흥행과 화제성, 그리고 파리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 잔인한 제안을 했다. 음악은 모두의 것이지만 언어는 파리의 것이다. 그러니 가장 주목받는 가수의 음악을 파리의 언어로 봉합해보자. 그의 실패는 자극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 성공은 전설이 될 것이라는 위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공연 후 한 기자가 조명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만 프랑스어로 노래해야 했습니까? 강문경은 마이크를 입가에 살짝 댄 채 그저 짧게 웃었다. 어쩌면 누군가 저를 시험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시험받은 것은 제가 아니라 언어가 감정을 막을 수 있다는 낡고 오래된 오해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노래 내내 보여준 단 하나의 진실을 세상에 선포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이며 프랑스어는 굴욕의 갑옷이 아니라 공감의 열쇠였다는 것을.